어느 할머니가 차를 앞에 대고는 한 80세쯤 보였는데 네. 갑자기 앞에서 쓰러지세요. 제 앞에서. 어. 심장을 부여잡고. 아이고. 보니까 발작이었던 거예요. 잠시. 네네네. 사실은 이러면 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일 근데 나죠. 이분은 운전을 안 하면은 정말 문자 그대로 굽는 거예요. 아. 고립됐으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전문가의 투자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서울의 길, 이 대서울의 길이라는 책을 쓰신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 서울의 역사부터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외국의 경험까지 다 나눠주시려고 오늘 자리에 오셨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시덕입니다. 그 서울 답사가라고 아까 본인을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딱 서울특별시로 한정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대서울이란 말을 쓰는데 서울이 위대하다는 뜻이 그레이트 서울이 아니라 네. 확장된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 서울을 봐야 이 서울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레이터 서울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서울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네네. 그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역사와 뭐 이런 그냥 뭐 투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니 그 험하죠. 투자도 같이. 저는 의식이 없었는데 제가 간 곳은 곧 재개발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 이쪽은 분명히 곧 없어질 텐데 네. 사람들이 기록을 안 하니까 손을 대야 내가 가서 마지막으로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어떤 식으로 읽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이제 곧 없어지는구나라는. 그러네요. 어찌 보면 뭐 투자와는 좀 약간 다른 방식의 접근이지만 그렇죠. 뭐 큰 틀에서는 또 같은 방향인 건 맞네요. 큰 틀에서 임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인문학자의 임장이랄까. 네. 그럼 이거 되게 좀 흥미로운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결론은 지금 이제 뭐 아까 말한 그 대서울이라는 서울을 좀 광범위하게 그렇죠. 보시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 이게 역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역사인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정치사, 왕조사 이런 거대사가 아니라 네. 시민 한 명 한 명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네. 생활사라고도 하고 약간 어려운 말로는 미시사라고도 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유럽에서 나오던 치즈와 구더기 이런 책들. 네. 저는 이제 걸으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가면은 찬성파 반대파 벽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벽보를 꼼꼼히 봐요. 이게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드러내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네. 원래 저는 원래 문학을 전공했는데 박사인데 네. 문학이나 역사학에서는 그런 식의 벽보나 네. 정치적 문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유럽 소설의 탄생 중에 하나도 팜플렛이라고 하는 정치적 문건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미아동 쪽에 서울 동북 지역이죠. 네. 그쪽에 재건축 예정지에 갔는데 그쪽은 굉장히 재건축을 둘러싼 싸움이 심각한 곳입니다. 갔는데 이제 재건축 반대파에서 붙인 팜플렛 포스터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재건축은 북한 핵보다 무섭다. 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 보고 느낀 게 네. 한국 시민은 정말 북한 핵을 사실 무서워하지 않는 거구나. 역설이구나. 역설적인 거고 네네. 진심으로 네. 전쟁은 나중에 알 수 없는 시점에 일어나는 거지만 네.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원주민 재정착이 아주 어렵잖아요. 재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의 피해는 네. 북한 핵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겠죠.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어찌 보면 뭐 나중에 부셔져서 뭐 아파트 되고 하니까 뭐 비싸진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혜택이지만 일부 원주민과 외지인들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은 거기가 어찌 보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값이 싸고 해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나가라는 거잖아요.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의 집이 좋아지는 거니까 좋지만 네. 살고 있는 세입자 플러스 소규모 토지주 건물주도 사실은 재정착 못 하잖아요. 네네. 요즘에 대전 소재동이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대전 소재동이라 그러면 대전역 동쪽에 일제 때 만들어진 철도원들을 위한 관사 숙소가 있는데 적산가옥인데 그쪽이 재건축이 진행되다가 일단 스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사할 때 물어보니까 그게 일제 때 집들 중에 역장이 사는 데는 넓고 네. 이제 급이 내려갈수록 작은 데 같이 살았거든요. 네네. 그걸 쪼개서 불화라고 해서 이제 민간에 팔았어요. 해방 후에. 네. 그러니까 큰 데 사는 사람들은
분양권이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하고 나면. 네네. 근데 작은 거 불화받은 분들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사 반대를 하죠. 네네. 그래도 내 집에 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왜 밀어내느냐는. 네네. 그래서 좀 느끼는 거는 밖에서 그냥 이제 건물주와 임차인 네. 또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만 보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필요가 있다. 그 미아동 다니면서 그 포스터 하나에서 그런 걸 느끼기도 하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도시의 뭐 아까 말한 어떤 진짜 국사 이게 아니고 그냥 도시의 시간대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에 대한 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네, 움직임이 그게 이제 어떤 일상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그렇죠. 얘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도시라는 것도 뭐 낡아지면 다시 새 것이 되고 그렇죠. 뭐 논밭이 또 도시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뭐 메커니즘, 뭐 공식 같은 게 뭐 있을까? 뭐 어떻게 뭐 흐름이 어떻게 공통적인 점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커니즘까지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네, 공통된 경험이라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민 전체한테 해당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네,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경험이 저도 그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밖에는 논밭이 있고 겨울에는 거기에 물을 대서 스케이트를 썰매를 탔다라는 기억이 네, 꽤 많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꼭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전 해서 네, 네. 이게 뭐냐면 그 사는 곳이 새로 만든 논을 갈아 엎어 만든 신도시 계획도시인 거예요. 저는 잠실 주공 아파트에서 그 경험을 했거든요. 네, 석촌동 제가 잠실 주공 1단지하고 4단지 살았었고 네, 석촌호수가 있고 한강물 네. 막아서 만든 네, 그 넘어 지금 가락동에 있는 송파동이 빈 땅이었어요. 네, 전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둔촌동이나 이쪽 고덕동 쪽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고덕동 간다고 했었는데 그때 네, 그 땅 끝에 뭐가 있는가라는.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강일동, 상일동 아파트 네. 가득하고 하남미사 가득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라는 게 논밭이 아파트로 바뀌는 시점에 산 거예요. 비교적 싸게 사람들이 안 알려진 상황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집을 마련해 보려고 갔다라는 이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네, 한국의 논밭은 기본적으로 대도시 주변은 다 갈아엎어질 운명이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는 문제인데 서울은 대충 이제 어디까지 갈아엎어질지가 보였죠. 네, 남양주와 용인의 절반 정도까지는 아파트가 될 거고 네. 대충 거기서 멈출 것이라는 예측이 사는 거죠. 그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상 인구가 늘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상은 통근과 통학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마 일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유학할 때 살았던 곳이 흔히 말하는 타마뉴타운이라고. 네. 거기 빈집 막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일본의 미래다. 이게 곧 한국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네, 뭐 일본이 한국이 일본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도쿄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 타마도 도쿄긴 한데 네, 도쿄는 23구라 불리는 딱 핵심 도심지가 있고 네. 나머지는 어촌과 농촌도 있는 도쿄가 있습니다. 그 도쿄도라 그래요. 그걸. 네, 저는 핵심 지역인 23구와 도쿄도인 타마에 다 살아보다 보니까 대조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23구는 버블이 깨진 뒤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랐고 네. 이 타마 뉴타운도 이제 이게 핵심인 건데 네, 지하철역들에서 평지로 걸어서 15분 정도까지는 네,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타마 뉴타운이 언덕이거든요. 네, 언덕 지역들은 팍팍 떨어지고 제가 살았던 곳이 이제 전형적으로 신주구역에서 한 30분 열차 타고 가서 네. 거기서부터 마을버스 타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데에 있는 한국으로 말하면 주공 아파트예요. 네. 여기는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빈집 많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빈집도 채워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라고 하는. 아마 한국도 지방 도시는 이게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지금 네. 23구라는 거는 뭐 서울도 뭐 25개 구니까 그렇죠. 그냥 그게 진짜 도쿄고. 도쿄고. 그리고 이제 도쿄도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수도권. 예. 말하자면 제가 말한 그 대서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도쿄라고 부르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겁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그렇죠. 의미하는 도쿄가 있고, 그렇죠. 진짜 서울 같은 그렇죠. 도쿄가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럼 타마 신도시는 서울에서 약간 뭐 한 2, 30분 정도 그렇죠. 철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려서 또 산으로 가면 네, 맞습니다. 거기는 빈집들이 막 있다는 많죠. 거죠. 그 평지는 없고 평지는 빈집이 없고 올라가면 빈집이 시작되는. 아, 그럼 인구가 뭐 아예 그때 아예 비어 있는 상태였나요? 점점 빠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뭐 대략 뭐 몇 퍼센트 정도만 사는 수준일까요? 제가 사는 건물에도 한 절반 정도? 야, 그러면 사실상 남아있는 분들도 어떤 인프라가 작동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그 핵심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인 건데 인프라가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그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반납 움직임 좀 있잖아요. 네. 일본도 그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은 상태에서 차를 모는 바람에 네.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어느 할머니가 차를 앞에 대고는 한 80세쯤 보였는데 네. 갑자기 앞에서 쓰러지세요. 제 앞에서. 어. 심장을 부여잡고 아이고. 보니까 발작이었던 거예요. 잠시. 네네네. 사실은 이러면 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일 근데 나죠. 이분은 운전을 안 하면은 정말 문자 그대로 굽는 거예요. 아. 고립됐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 신도시 교외 지역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멸해 가는구나라는 거를 눈앞에서 봤네요. 충격적으로. 아. 그래서 사는 거 부분에 도와드리고 앞까지 이렇게 해드리니까 다시 비틀비틀하면서 차를 몰고 가시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네.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타마 신도시에도 원래 사람들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지었을 거고 꽉 찼죠. 100% 찼다가 50%까지 줄었다는 거는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뭐 사망을 했을 수도 있을 있고. 거고 아니면은 어딘가로 옮겨갔을 수도 있는데 옮겨가죠. 좀 더 도심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쿄 23구는 안 떨어지고 안 실제 떨어지죠. 거기도 살아보셨잖아요. 예, 살았죠. 그러면 가격이 막 계속 유지됐다는 걸 체감하셨을 텐데 최소한 유지됐고 네. 로pon길 같은 데 다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pon길. 타워팰리스 같은 곳은. 네네. 그러니까 도쿄로 묶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경기도권처럼 나갔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왔다는 거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한 가지는 그거고 네. 한 가지는 같은 타마 뉴타운이라도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평지 지역이고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15분 정도. 저부터 15분이에요. 네, 지역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언덕이 되거나 네. 더 먼 곳은 좀 힘든. 그럼 이 언덕이 고령화도 영향을 좀 받는 큽니다. 걸까요? 저도 고령장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덕 네. 힘들었습니다. 아. 꽤 높았어요 언덕이. 아, 근데 보면 서울 강남 지역이 서울 강남은 사실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꽤 언덕이잖아요. 여기 네, 언덕이죠. 그 제가 알기로 용인 쪽도 꽤 언덕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쪽은 사실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지형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지형까지 가는 건데 네, 제가 일본에서 재밌다고 생각해서 샀던 지도가 네. 지질도를 통해서 보는 부동산이에요. 지질도를. 예, 일본은 특히 지진이 많잖아요. 네. 1억 년 전에는 여기가 바다였던 곳들. 음, 여긴 지진 나면 잠깁니다. 음, 그래서 그 1억 년 전에 그 지도와 그걸 매칭해놔요. 현재 네. 지도를. 그래서 여기는 조심하시라 사실 때. 어. 근데 저는 한국은 그거까지는 그거까지 한국은 아니지만 뭐 지진에 네, 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네. 언덕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을 보시면은 지형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 굴곡을. 네. 좀 보시고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상관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네. 어떻게든 마을버스라도 운행이 되겠지만 네. 경기도 가면 마을버스 운행이 안 됩니다. 아. 높은 지역은. 저 부산 답사를 갔는데 부산도 마을버스 운행이 안 돼요. 네. 부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부산. 네. 근데 산이고 그 일본에서 바라봤을 때 그 영도가 산처럼 보여서 부산인 건데 네. 원래 부산은 부산과 동래라는 게 있는데 네. 남쪽에 바닷가가 부산이고 저 안쪽은 사실 동래고 동래는 핵심입니다 원래가. 네. 산성도 있고 금정산성 막걸리 맛있고 한데 원래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인데 다 언덕 이게 바로 바다 절벽들이 있어서 네. 6.25 때 임시수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밀리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서울은 산동네라도 아파트 마을버스 가잖아요. 네. 여기는 길이 너무 좁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택시기사분한테 좀 택시 어디 타고 올라가면서 네. 좀 되게 독특하다. 부산에서 달동네라는 거는 딴 데랑 다른 것 같다. 했더니 부산이 눈이 안 내려서 네. 끝까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네.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달동네하지만 네. 그래도 사람이 갈 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 같은 데는 나중에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네. 이건 문제가 될 것이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네. 아니, 철저하게 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마을버스를 운행할 정도까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자가용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실 만한 연령대 분들이 차를 모시니까 네. 감각이 덜 하실 텐데 네. 일본을 보건 입장에서는 자가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가까운 분도 경기도 저 외곽 지역에 전원주택 샀다가 네. 돌아왔어요. 음. 이게 열차 주변이 아니라 좀 안쪽에 차를 모시니까 들어갔는데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아, 저는 이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저도 이제 네, 옛날에 말씀하세요. 건설사에 네. 있었으니까 사실 산이라는 거는 지하철, 어떤 철도가 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차량으로 그렇죠. 운송을 해야 되는데 네. 자동차 아니면 이제 버스 이런 것들인데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인구가 뭐 감소하게 되고 도심 집중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사는 동네가 60명, 70명, 뭐 50명을 줄면
버스가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고 우선 간격이 떨어지죠. 폐선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또 고령화가 오니까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또 남는 동네가 되고 맞습니다. 그럼 운전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살 수가 없게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제일 심각한 게 병원이거든요. 네. 그런 곳은 전원주택 같은 곳들이 사실은 좋은데 어느 시점에 되면 한계를 느끼시더라고요. 위급 시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말 차가 몰 수 있다 그래도 길이 좁아서 네. 전반적으로. 네. 아니 저도 이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인데 갑자기 앞에 꽝 소리가 나가지고 가봤더니 차가 뭐 전봇대 같은 걸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119 불러야 되잖아요. 예. 불렀는데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오는데 한 20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사실 심각하면 거기서 그냥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도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헬기 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는 꽤 수도권 안에서도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뭐 병원은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네.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 미국 중부 지역에서 2000년대 초부터 발생한 말인데 음식 사막, 푸드 데저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 사막. 예. 예. 그 음식을 정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경 몇십 킬로 내에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 일단 슈퍼가 그 1단지가 요즘 재개발 들어갔지만 그 직전 상태라 네. 인구가 빠지고 있었어요. 개포 주공 1단지도 꽤 고령화 진행됐었습니다. 제 네네. 기억에. 보니 그러고 나니까 일단 생선과 고기를 안 팔아요. 그 공산품만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점점 공산품도 빠지기 시작하는 그 유통기한이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뭐 생품이라는 거를 팔면 손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손해 보니까. 유통기한 인구가 주니까. 네. 이 상태가 미국이나 또는 한국의 경기도 외곽처럼 돼버리면 네.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나가사키 같은 곳은 네. 그러니까 현 차원에서 그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금마차라고 네. 외국에 훈련 나가면 PX 차가 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차를 돌려요. 일부러. 네. 그래서 일본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업계가 그 네. 사회봉사 차원에서 그걸 돌립니다. 요구르트라든지 네. 생선 고기 같은 거를 이게 인프라가 작동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도저히 뭐 거기다가 뭐 쌓아놓고 팔아봐야 뭐 도저히 이게 장사도 그렇습니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컴팩트 시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압축도시론이. 네. 너무 심각하게 한두 집 있는 집을 돌리려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국토의 사람이 골고루 사는 거는 네. 사실 근본적으로 국방 차원에 좋습니다. 네. 러시아나 캐나다가 사실 나라가 커 보이지만 사실은 안 좋은 게 네. 너무 넓은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보에 위협이 돼요. 네. 빈 땅에 외국이 쳐들어왔을 경우에 문제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적절히 인구가 분산될 필요는 있지만 네.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안 좋고 국가 차원에서 안 좋다. 그래서 압축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를 생각들을 안 하고 지금 확장하는 단계고 네. 저 중앙대 마강래 교수님이 네. 말씀하시는 거지만 특히 지방 행정 자치단체들의 도시계획은 한국의 인구가 2억 명까지 는다는 전제로 가동되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인구는 지금 거의 정체에서 이제 감소 단계로 가는데 정체에서 이제 뺏기 상태가 되고 있죠. 대도시와 지방도시 네. 사이에. 그럼 오히려 도시를 키울 것이 아니라 압축시켜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표를 못 얻죠. 그러면 지금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교수님들이 또 대부분 아니 이렇게 늘려놔봐야 나중에 인구가 다시 감소하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일본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물론 꼼꼼히 봐야죠. 네. 그 열차가 들어가느냐 문제하고 평지냐 문제. 전 정말 근본적으로 인간은 땅 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천 대장동, 그 유명한 대장동 말고 또 동쪽에 말고 서쪽에 대장동이 있습니다. 네. 김포공항 남쪽에 있는데 네. 그쪽은 가보시면 평지예요. 이게 공항을 만들었겠죠. 네. 그 열차를 놓는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그런 쪽은 좀 좋다고 봅니다. 또는 계양 신도시 예정지로 답사를 갔었는데 네. 물론 현재 보상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살벌한 문구들이 사방에 있는데 네.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괜찮을 거예요. 걸을만 합니다. 네네. 노년의 분들도. 네네. 근데 특정 지역을 말하면 안타깝지만 네. 남양주와 용인은 넓기 때문에 네네. 남양주의 어떤 지역이나 용인의 어떤 지역은 말씀하신 신도시를 계속 만들었다가는 네. 다시 급속히 인구가 빠질 우려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예. 어떤 도심지로 접근하는 게 네. 차밖에 없다면 네. 그 지역들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죠. 그게 일본에서 일어난 현실이라는 예. 거잖아요. 사실 보고 왔고 그럼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났던 거고 네. 제가 유학하던 게 2006년 10년 사이인데 네. 그때 NHK
다큐멘터리 나올 정도로 음식 사막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모든 게 일본을 따라가진 않지만 네. 이 신도시에서의 외곽 지역에서 이런 고립 문제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 이게 언덕이 있으면 뭐 좀 불편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생각했지만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이게 버스가 끊겨버리면 말 그대로 도시 안에서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립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뭐 진짜 재난 사태처럼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실 연배들이 그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만, 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장기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까 편의점이 그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 픽스 같은 거를 차를. 황금마차를 예. 돌린다고. 홋카이도 같은 데는 네. 보면 이제 차 몰다 보면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 앞으로 50km 앞에 있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일부러 안 망하게 좀 보조를 줍니다. 아, 놔둔 거예요. 왜냐면 지진 발생하고 냈을 때는 거의가 생명줄이 돼요. 라이프라인이 돼요. 그러겠죠. 예, 막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편의점이나 그런 슈퍼가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50km 앞에 있는 거라는 거는 그 안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 거의. 고마가 여우만 있죠. 와, 그러면 그런 동네에 진짜 말 그대로 그거는 어떤 뭐 자연적으로 고립이 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런 데까지 인구를 띄엄띄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 재밌다보다는 좀 인상적인 얘기인데 네. 불곰들이 사람 공격하는 걸 웅해라 그러거든요. 네. 고뭉자의 피해자 써서 네네네. 웅해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이지 초기에 그러니까 근대 초기에 네. 곰의 영역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웅해가 좀 있었어요. 네. 10몇 명이 곰에 죽었다. 근데 한동안 곰이 밀렸어요, 인간들한테. 네네. 근데 다시 인구가 줄면서 네. 다시 곰이 영역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 땅을. 그러면 다시 요즘에 웅해가 늘고 있습니다. 음. 이게 하나의 100년간의 확장이 줄고 있는 하나의 신호로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갔지만 지방 도시들은 네. 지방의 도시나 읍면 단위는 지금 폐가가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좀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인간이 살 수 없는 데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자연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말씀하신 읍면 아주 작은 많이 동네들은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좀 뭐 한 집 건너 하나가 빈집이고 거기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은 그냥 폐가가 그렇습니다. 되는 게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그럼 거기 뭐 개 고양이들 막 살고 있고. 한동안은 불량 청소년의 온상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청소년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개 고양이 살다가 네. 무너져 버리니까 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헐어내서 그냥 빈 땅으로 만드는 거. 근데 그것도 돈이 들고 네. 그리고 사유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요즘 일본이 그 문제가 그 상속자를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놔두는 빈집이 늘어나서 그게 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철거하는 것도 돈이 드니까. 돈이 들고. 근데 그 철거해서 그러면 뭐 다시 뭐 그냥 풀밭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다 돈인데. 돈이죠. 그냥 돈인 거죠. 내비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면 이제 집이 눈에 보이게 마을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네.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공포나 박탈감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 살던 분들도 네. 난 살아도 되는데 이제 어떤 인프라가 그렇죠. 점점 더 좁아지면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가속화가 되겠네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지자체 특히 지방도 해결 방식은 왜 대도시에만 투자를 집중하느냐, 왜 지방을 무시하냐는 건데 네. 저는 그 단계 넘어갔다고 봐요. 특히 읍면 단위에서는 네. 이건 현실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러면은 뭐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고 뭐 인구 감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컴팩트 시티로 갈 수밖에 없다. 가는 게 그 유일한 해답이다. 그리고 이제 거점 지역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구를 모아놓고 집중화를 그렇죠. 시켜야 되면 네. 결국에 거기를 연결하는 거는 어떤 도로나 철도 이런 자가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버스라든지 철도 같은 그러니까 고령자들도 그냥 움직이는데 안전한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물론 이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모두가 이 집을 사가지고 평생 살아야지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네. 투자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경우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제가 만나고 있는 부동산 연구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네. 실수요자가 없는 투자라는 거는 허상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실수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투자라는 게 존재하는 거라 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고 갈 건 아니고 네. 그 단지라고 하나를 묶을 것도 아니고 좀 꼼꼼히 그 지역 하나하나를 봐야죠. 한국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지방의 청년들이 네. 아마 부산이나 서울의 그런 형태의 약간 외곽의 거점 도시들로 유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서울과 부산이 없는 서울, 부산, 대전이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 군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순천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중간 거점 도시로 몰리고 있죠. 이 도시들 가보면 요즘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신나셨어요. 정치인들이나 이 행정가분들은 인구 늘고 있다 우리가 아. 우리 정책에 성공했다.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 농촌 인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빨아들이는 거라서. 근데 이 인구들이 그럼 다 빨리고 나면은 네.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 것인가? 아마 아닐 것 같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 도시들 중에서는 또 인프라가 작동 안 되는 예.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지날수록 결국에 최외곽이 없어지면 나도 외곽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나가지고 계속 확장하고 계시던데 도시를 되게 혁신도시 같은 게 그렇죠. 완전 히 바뀌게 만들잖아요. 네네. 이번에 전라남도 광양 갔다 왔지만 네. 구도심인 광양성이 있던 지역하고 네. 광양 제철이 이거 광양항이 있는 데 아니라 다른 데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겉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게 도시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래서 붙여놔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이제 기존의 구 도심을 좀 고밀 개발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해답이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최소한 너무 버리지 말자. 음.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아주 상징적으로 시청 옮기지 말자. 아. 시청 옮겨버리잖아요. 시청 옮기는 곳들 좀 있는데 지금 꽤 많죠. 네. 그게 이 말로는 균형 개발이라고 하고 네. 하는데 저는 사실은 구도심 버리는 걸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구도심의 지주들이 신도시 만들 땅을 다 사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남겨진 세입자나 임차인들 또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은 사실 점점 몰락해가는 걸 보는 거죠.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뭐 최근에 어디 가서도 많이 봤고.